열심히 가르친다고 말씀하시는데, 자, 이 교육 문제 관련돼서 하고 싶으신 또 아버님 얘기를 좀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네. 사실 저는 이제 중학교 그 자녀를 둔 아빠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좀 애들 교육에 대해서 관심도 뭐 많거든요. 근데 그게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면은 첫 번째가 조금 이야기하다 보면은 당신이 뭘 아냐. 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 딱 무시를 해버리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서 뭐 형편이 안 돼서 잘 못 보내준다느니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 같은 그 회사 동료들 이렇게 같이 뭐 저녁 먹다가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사실 진짜 같은 형편에 집안도 많이 넓히고 네. 또 재테크도 잘하고 그러면서 저 홈스쿨을 통해 가지고 좋은 학교도 보내고 예. 그러니까 그렇게 잘하시는 여자분들도 많은데 예, 예. 그게 또 불만이신 거죠. 그래서 좀 뭐 그런 얘기하면 또 오히려 더 악화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설마 아내분께 예. 그런 얘기를 직접 하신 건 아니시죠? 근데 아직 안 이제 좀 하셨죠? 진도가 나가다 보면은 조금 할 때도 간혹 있습니다. 자주는 네. 자주 하면 안 되고요. 네, 저도 선생님 큰애가 딱 학교를 들어가고 나니까 지금까지는 애들과 관련된 일에 별로 부딪히는 게 없었는데 학교 가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남편하고 의견이 이렇게 자꾸 대립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아, 이제부터 시작이구나라고 느꼈는데 네. 이렇게 지금 고민하시는 것처럼 아이의 교육 문제와 관련해서 부부가 좀 의견을 합의를 할 수 있는 어떤 좋은 지혜로운 방법이 없을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게요. 대부분은요. 어느 쪽이든 한쪽이 많은 정보를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발빠르게 뭐 엄마들하고 네. 얘기를 뭐 공유하고 어떤 아빠는 또 아빠가 적극적인 분도 있어요. 무슨 입학 설명회 그런 데 가면 막 엄청나게 막 구름대처럼 모여들고 다 대부분 엄마들이거든요. 네. 많이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입시 제도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다양해요. 그러니까 이런 정보를 모르면 사실은 굉장히 불리한 건 사실인데요. 문제는 아빠들은 뜬구름 잡는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뭐 열심히 하면 좋은 데 갈 수 있어 뭐 이러니까. 그런데 문제는 남자들의 특성상 정보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말하는 감정적인 반응 잘 안 받아들이려고 해요. 그래서 남자들하고 얘기를 하실 때 남편들한테는요. 많은 정보를 파일을 해서 주세요. 읽어보라고. 그게 훨씬 좋은 네. 방법이에요. 그럼 남자들이 읽어봐요. 읽어보고 아하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그거 나서 진짜 얘기를 좋은 해야지. 방법이네요. 네. 정보를 주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감정적으로 화를 낸다고 여자들이. 화를 내고 당신은 모르면 가만히 있어. 뭐 이렇게 해서 확 뺏어버리든가. 네네. 아 조용히 좀 해. 뭐 이래버리면 남자들하고는 얘기가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게 있냐면요. 교육비는요, 물론 옛날 우리 여러 가지의 문헌에도 나오지만 머리카락을 팔아서 자식 공부시키고 네. 뭐 한때는 엄마들이 뭘 이렇게 배달하면서도 아이들 학원비를 벌고 그랬던 시절도 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런데 그 한 달에 그 가정에 쓰는 여러 가지 이제 생활비 중에서 교육비를 어느 정도는 합의를 이룰 필요는 있어요. 네. 우리가 버는 돈에서 몇 %를 쓰자. 그리고 물론 그걸 딱 정할 건 없지만 대개 제시하는 기준에 약간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서 너무 네. 넘지 않는 게 사실은 바람직은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합의나 의논을 평소에 하시는 게 좋아요. 아, 진짜 뭐 학원을 어디 보낸다 할 때라도 내가 보기엔 이게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무조건 가는 거야가 아니라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객관적인 그 잣대가 될 만한 정보를 주고 그래서 이렇게 할 거야라고 하면 훨씬 더 합치를 좀 하기가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다음 얘기는요. 이거 진짜 골치 아파요. 아이를 훈육할 때 부모가 정말 다른 의견을 보일 때가 많잖아요. 자, 아빠들은 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오냐오냐 키우면 사람 구실 못한다. 그리고 엄마는 여기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말로 해도 될 걸 왜 때려. 이런 경우가 분명히 생기는 것 같아요. 선생님, 이게 훈육을 할 때에도 정말 네. 예전에 무슨 뭐 엄부, 자모 해가지고 네, 네. 아빠는 엄하게, 엄마는 그냥 무조건 품어주고. 근데 사실 그게 다 맞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뭐 이렇게 네. 역할을 굳이 구분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근데 훈육은요,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되는 게 아이가 절대로 어겨서는 안 되는 사회적인 규범이나 규칙을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것이 훈육이에요.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교육 중에 하나고요. 이런 걸 할 때는 아주 단호하고 엄해야 돼요. 근데 단호하고 엄하라고 꼭 소리 지르고 때리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죠. 근데 이 체벌의 문제는 답은 분명해요. 때리지 말라가 답인데요. 이 체벌만큼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각자의 자기의 그 신념들이 있어요. 네. 아무리 옳지 않다고 얘기해줘도 들을 땐 듣는데 에휴 그래도 애들은 나쁜 행동을 때려서로 가르쳐야 돼 하여튼 본인들이 이 생각이 정말 안 바뀌세요.
그래서 나름 하세요. 네. 하시는데 문제는 아이가 너무 소극적이거나 너무 겁이 많은 아이는 사실은 아버지가 이렇게 때리거나 그러면 가장 사랑해줘야 되는 가장 안전한 대상이 때로는 공격자로 느껴지니까 애가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잃는 게 더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웬만한 것들은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칠 때는 좋게 가르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아이들은 절대로 한 번에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러 번. 아버님, 어머니 스스로도 본인들 금방 한 맞아요. 번에 바뀌는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네. 이런 면에서 이제 문제가 되고 또 아까 나왔지만 갑자기 이제 가만히 있다가 꼭 이럴 때 나서서 막 이제 뭐라 하니까 이제 엄마들이나 아이는 꼭 이럴 때는 아빠 역할을 하려고 해. 뭐 이러면서 또 오히려 갈등이 생기고 사이가 멀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와 시간을 많이 못 보내는 아빠일수록 관계를 맺을 때는 친절하고 부드러운 아빠 역할을 하시는 게 낫습니다. 네. 그렇지만 절대로 안 되는 거는 단호하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이거는 절대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